밥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을 몇 숟갈 뜨지도 않았는데 금방 배가 불러오고 매 끼니가 즐겁기보다는 고통에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신경성이네요. 라는 말만 듣고 위장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만 잠시 괜찮아지는 경험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 지긋지긋한 소화불량 단순 신경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라는 명확한 질환이며 오늘은 왜 이 병이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하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등재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부터 되찾아 드리는 보나한 의원 안성우입니다. 혹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한 병은 없는데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스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겪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식후불편감, 증후군은 바로 이 기능성 위장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핵심 증상은 이름 그대로 식후에 찾아오는 괴로운 불편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먹는 위장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우리 몸속에 쌓여 위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 덩어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발률을 50%나 낮춘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식후불편감,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첫째,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힘차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고 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위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더부룩함과 팽만함을 유발합니다. 둘째, 위의 적응 능력이 저하됐습니다. 우리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서 공간을 확보. 자, 먼저 식후불편감,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첫째,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힘차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고 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위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더부룩함과 팽만함을 유발합니다. 이걸 위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만 먹어도 위가 꽉 찬 것처럼 느끼는 조기 포만감이 생깁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줄이고 위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위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니 또 스트레스를 받고 끝없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담적이란 쉽게 말해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위장에서 부패하면서 형성된 독소 덩어리가 위장 점막을 뚫고 나와 외벽에 쌓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나 찌꺼기가 껴서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 외벽에 담적이 쌓이면 위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늘어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장 운동성 저하, 위적응 능력 저하가 바로 이 담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담적 독소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무겁고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담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양약일 겁니다. 주로 세 가지 약이 사용되죠. 위장 운동 촉진제, 위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늘려줍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속쓰림 같은 증상을 줄여줍니다. 한구울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통증 민감도를 낮춰줍니다. 분명 이 약들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재발률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50% 이상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재발합니다. 약들은 담적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바로 담적을 치료하는 한약, 지출관중환의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임상시험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정말 엄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전국 대형 병원에서 3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도 환자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심리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약의 순수한 효과만 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38%가 좋아진 반면 지출관 중환을 복용한 그룹은
54%가 뚜렷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였죠. 더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한 게 아니라 담적이 제거되면서 위장 기능 자체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본적인 토양을 개선하고 있는 셈이죠. 부작용 또한 가짜 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안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약이 기분 탓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과학의 가장 엄격한 잣대로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는 재현 가능한 과학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위장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천천히 먹기, 최소 20분 이상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드세요. 조금 덜 먹기, 배가 70에서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규칙적으로 먹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해서 위가 예측 가능하게 일하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둘째, 위를 괴롭히는 것들을 피하세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밀가루 음식은 담적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커피, 탄산음료, 술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급하게 먹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셋째, 위가 좋아하는 활동을 늘리세요. 규칙적인 걷기,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충분한 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과 위장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바른 자세 유지, 식사할 때 등을 펴고 앉는 것만으로도 위가 받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긋지긋한 만성 소화불량, 식후 불편감, 증후군의 진짜 원인이 위벽에 쌓이는 독소 덩어리, 담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상만 잠재우는 치료가 아니라 담적을 제거하고 위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가 왜 중요한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매일 먹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소화불량,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내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혹은 나만 아는 특별한 소화 비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근본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